어르신들,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? 요즘 세상이 참 빠르죠? 스마트폰이다, 키오스크다 해서 우리 어르신들 설 자리가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 저도 참 마음이 쓰입니다. 그런데 더 걱정인 건 세상이 좋아져서 몸은 건강해졌는데 내 지갑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. 예전엔 60만 넘어도 환갑잔치하고 동네 어르신 대접받았지만 이제는 80 넘으신 분들도 복지관 다니며 정정하게 활동하시잖아요. 이게 참 좋은 일인데 한편으론 내가 가진 돈으로 이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. 자식들한테는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던 그 고민들, 오늘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돈이라는 게 참 묘해서 모르면 무섭지만 알고 나면 아주 든든한 내 편이 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20분 투자가 어르신들의 남은 40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자,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저랑 같이 노후의 돈길을 한번 찾아보시죠. 먼저 나라에서 주는 가장 큰 용돈, 국민연금부터 짚어볼까요? 제가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이겁니다. 나는 이미 7순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연금이냐고요. 그런데 어르신들, 국민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가 책임지고 주는 돈입니다. 우선 내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나 장사할 때 내두었던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. 연금을 받으려면 딱 10년, 즉 120개월만 채우면 되거든요. 만약 8년치만 내고 그만두셨다면 나머지 2년치가 아깝잖아요. 이럴 땐 반납금 납부나 추후 납부라는 제도를 쓰면 됩니다. 예전에 찾아갔던 돈을 이자 좀 보태서 다시 돌려주거나 안 냈던 기간의 돈을 지금 내면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. 지금 큰돈 내서 언제 본전 뽑나 싶으시죠?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보통 연금 받기 시작하고 5년에서 7년만 지나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. 만약 70세에 받기 시작해서 90세까지 사신다면 낸 돈의 몇 배를 타시는 거예요. 게다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 상승을 따라간다는 겁니다. 쌀값이 오르고 짜장면값이 오르면 내 연금도 같이 오릅니다.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? 내일 당장 자제분들한테 나 국민연금공단 좀 데려다 다오 하시거나 전화로 내 가입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꼭 물어보세요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. 아시는 분 중에 경기도 사시는 75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. 이분이 예전에 식당 일 하실 때 남들 다 안 내던 국민연금을 억척같이 10년을 채워놓으셨대요. 그때는 주위에서 당장 쓸 돈도 없는데 그걸 왜 내냐 하며 바보 소리까지 들으셨다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매달 25일만 되면 나라에서 딱딱 입금되는 연금 덕분에 아들, 딸한테 손 안 벌리고 손주들 올 때마다 당당하게 10,000원짜리 몇 장씩 쥐어주신대요.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때 그 푼돈 안 쓰고 버틴 15년 전에 나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다고요. 어르신들,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박 어르신처럼 10년 뒤에 나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? 두 번째는 주택연금 이야기입니다. 우리 어르신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 참 많으시죠? 그런데 그 집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본인은 춥고 배고픈 노후를 보내십니다. 내 집인데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 내가 살던 집에서 평생 살면서 나라에 집을 맡기고 매달 월급을 받는 제도입니다. 이게 왜 좋으냐면요. 첫째로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. 내가 정든 내 집에서 눈 감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. 둘째로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분에게 연금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. 홀로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고생할 일이 없다는 거죠.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집값 오르면 나라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. 절대 아닙니다. 나중에 부부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남았다면 그 차액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. 반대로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타먹었다면요? 나라는 자식들한테 한 푼도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. 국가가 그 위험을 다 떠안는 거예요. 5억짜리 집이면 70살 기준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. 자식 눈치 보며 용돈 타지 마시고 내 집으로 당당하게 내 인생 즐기세요. 자식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.
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철수 어르신은 원래 고집이 대단하셨어요.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집 못 판다. 무조건 우리 장남 줄 거다 하셨죠.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릎이 아파도 약값이 아까워서 참으시고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제대로 못 틀고 사셨습니다. 그러다 큰맘 먹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세상에 매달 180만 원씩 들어오니까 인생이 바뀌셨대요. 이제는 주말마다 할머니랑 맛있는 것도 사두시고 복지관 가서 당당하게 커피도 한 잔씩 사신대요. 아드님이 그러더랍니다. 아버지, 집 물려받는 것보다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고 밝게 사시는 게 저한테는 100배, 1000배 더 큰 선물입니다. 라고요. 집은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을 보여주는 보물장이 되어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이름일 수 있는데 배당주라는 겁니다. 주식이라고 하면 손사래부터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?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투자라기보단 농사에 가깝습니다. 우리가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심으면 매년 가을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. 배당주가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나 큰 은행들,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매년 돈을 참 많이 법니다. 그 회사 주식을 내가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보너스로 나눠줍니다. 이게 바로 배당금입니다. 은행 이자가 2, 3%라면 배당은 5, 7%씩 줄 때도 많습니다. 주식값이 오르락 느리락 하는 건 그냥 신경 끄세요. 어차피 우리는 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과일, 배당금만 따먹으려는 거니까요. 돈이 생길 때마다 한 주씩 사 모으다 보면 어느샌가 그 나무가 커져서 매달 20만 원, 30만 원씩 보너스를 가져다 줍니다. 자식들이 주는 용돈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 든든합니다. 나는 주식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께 배당 많이 주는 안전한 회사로 몇 주만 사다 놔오 하고 부탁해보세요. 그게 바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비밀 비상금이 될 겁니다. 제 지인 중에 김만수 어르신이라고 계신데 평생 주식은 도박인 줄로만 아셨대요.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배당주 이야기를 듣고 아드님 도움을 받아 삼성전자랑 은행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셨습니다. 처음엔 주가가 몇백 원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서 저한테 잠이 안 온다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웬걸요? 몇 달 지나니까 통장에 배당금이라고 보너스가 툭 들어오는 걸 보시더니 눈이 번쩍 뜨이셨대요. 어허,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이놈들이 나한테 고생했다고 돈을 보내주네 하시는 거죠. 이제는 주가 떨어지면 싸게 살 기회네 하시고 오르면 기분 좋아하시면서 과일나무 키우는 재미로 사십니다. 주식 무서워하지 마세요. 농사 지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돈을 모으는 법을 알았으니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야겠죠? 네 번째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시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.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가니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내 집, 내 차까지 다 계산해서 갑자기 수십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요. 이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임의 계속가입입니다. 퇴직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. 이걸 신청 안 하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. 또 하나, 자식들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가는 피부양자 신청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. 예전보다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연금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거든요. 만약 고지서를 받았는데 너무 비싸다 싶으시면 무턱대고 내지 마세요.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내가 지금 벌이가 없는데 좀 깎아줄 수 없느냐 하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. 차가 낡았거나 집값이 떨어졌을 때, 소득이 끊겼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이 다 숨어 있습니다. 말 안 하면 나라는 절대 먼저 안 깎아줍니다. 아끼는 것이 곧 버는 것입니다.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운 내 돈 한 푼이라도 지키셔야 합니다. 부산에 사시는 최정숙 어르신은 얼마 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. 퇴직하고 소득도 없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. 그냥 나란 일이니까 맞겠지 하고 내시려다가 제가 알려드린 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셨습니다. 알고 보니 15년 된 낡은 차가 아직 비싼 차로 잡혀 있었고 집값 떨어진 것도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. 상담원한테 조곤조곤 사정을 말씀하셨더니 한 달에 5만 원이나 깎아줬답니다.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. 어르신이 전화 한 통에 60만 원 벌었다 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 국가가 알아서 다 챙겨줄 것 같죠? 아닙니다.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까운 내 돈만 빠져나갑니다. 어르신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배운 것들 한꺼번에 다 하시려 하면 머리 아픕니다. 하나씩만 해보세요. 내일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해보시고
모레는 우리 집 주택연금 얼마 나오나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.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이 들어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주위 사람들도 모이는 법입니다.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밥 한 끼 삼아 하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노후, 그건 지금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.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제분들한테 이 영상 다시 한번 틀어달라고 하세요. 그리고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들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.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